블로그 수익화의 최신 정보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어떤가요? 자, 여러분 문장 한 문장으로 지금 여러분들은 한 3분에서 5분 정도 만에 SEO 최적화 블로그 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지침대로 첨부된 문서의 내용을 SEO 블로그 글로 작성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볼까요? 그리고 SEO 본문 요약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설정한 대로 정확하게 써주고 있죠. 블로그 수익화의 최신 정보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블로그 최적화 글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블로그 최적화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나만의 맞춤형 챗GPT 빌더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 내용은요, 얼마 전에 챗GPT4 터보 버전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GPT-S, GPT-S라고 부르죠. 나만의 GPT 서비스도 런칭이 되었고요. GPT 빌더를 만드는 과정은요, 제 영상 여기 오른쪽을 참고하셔서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공부하셔도 되고요. GPT 빌더를 만드는 과정은 유튜브 영상에도 많이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 영상에서는 고급 활용 프롬프트를 응용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 영상을 먼저 보시고 다른 유튜버분들의 정보 영상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좌측에서 익스플로러를 클릭하면 이렇게 생성된 GPT 목록들이 나옵니다. 이 GPT 목록은 빌더의 목록들이고요. 그래서 My GPTs라고 해서 이게 복수형으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그쵸? GPT 빌더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저는 12월에 GPT 스토어가 개설이 되면 GPT 스토어에 판매할 GPT 빌더들을 좀 작업을 해보고 있고요.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SEO 블로그 최적화 글을 쓰기 위한 바로 이 빌더를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전에 이 우측에 있었던 그 영상을 꼭 시청해 보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크리에이터 GPT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크리에이트 부분과 컨피규어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빌더를 만드는 고급 프롬프트, 이렇게 빌더를 통해서 대화를 하면서 챗 GPT의 프롬프트를 만듭니다. 그 프롬프트가 바로 여기 인스트럭션에 들어간다고 했죠. 지침이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여기서 대화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요약 정리되어서 여기 인스트럭션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크리에이트 기능을 이용하기보다는 여기서 바로 프롬프트를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제가 업로드한 GPT 빌더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볼까요? 지금 이 빌더를 통해서는요, SEO 최적화 제목, SEO 키워드,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 SEO 본문 요약, 그리고 링크가 있는 목차. 링크가 있는 목차는 티스토리나 워드프레스에 적합하겠죠. 링크를 클릭하면 그 섹션으로 넘어가는 거요. 그리고 SEO 본문 요약까지 하고요. SEO 본문 작성도 5,000자 이상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제는 GPT-4 터보가 됨으로 인해서 질문 프롬프트도 파일로 등록이 가능하고, 그리고 내용도 파일로 내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5,000자 이상이 얼마든지 프롬프트를 나눠서도 가능합니다.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챗GPT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신 후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이름을 아나브 클래스 SEO 블로그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하시고요. 여기 에디트 GPT라고 있습니다. 에디트 GPT를 클릭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에디트 GPT는 없죠. 아직 생성을 안 했으니까. 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리에이터에서는 어떤 내용도 안 했고요. 바로 컴피규어 부분에서 내용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립션 부분은 챗 GPT 빌더를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요약을 해서 설명을 입력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스트럭션스입니다. 여기는 지침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GPT-S, 즉 My GPT-S가 나오기 전에 커스텀 인스트럭션이라고 별도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만의 GPT를 만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각각의 빌더마다 커스텀 인스트럭션스를 별도로 생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사용자 정의 지침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은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단어나 문장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시면서 공부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보자를 위한 강의도 제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제가 좀 부탁을 드리면 되게 정중하게 댓글로 좀 아주 쉬운 영상도 좀 부탁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한 10분 이상 넘어가면은 제가 아주 쉽게 영상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넘어갈게요. 에디트 GPT 넘어갔습니다. 이 컨피규어 보면은 간단합니다. 디스크립션에는 어느 정도 프롬프트를 요약할 수 있는 설명을 적어주시고, 여기에 있는 디스크립션에는 프롬프트를 쓰는 겁니다. 이 프롬프트는 유료 프롬프트라서 지금 제가 이걸 공개해드리기는 어려워요. 이거는 지금 유료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료 프롬프트가 지금 상당히 길죠. 상당히 이렇게 깁니다. 그리고 보안해서 첨부 파일도 등록을 해 놓았고요. 지금 첨부 파일을 다시 등록을 하려고 삭제를 했는데요. SEO 기능 요약에 관련된 첨부 파일도 이 안에 등록을 하면 대부분의 SEO 최적화 글을 뽑아낼 수 있는 대부분의 모든 조건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수월하게 SEO 블로그 글을 이제 쉽게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확대 크기도 있죠. 이 확대를 클릭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큰 화면에서 내용을 보시고 수정하시고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capabilities라고 해서 웹 브라우징 기능을 사용하고 달리의 이미지 생성 AI, 달리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코드 인터프레터라고 해가지고 데이터 아널리시스 아시죠? 바로 그 기능도 지금 여기 탑재가 되어 있어서 이제는 이런 모든 기능들이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기능을 선택하지 않아도 여기 체크만 해주면 모든 걸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기능인 거죠. 지금 챗 GPT, GPTs, 마이 GPT는 과격한 표현을 쓴다면 거의 미친 수준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확대를 해서 볼게요.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된 내용을 이렇게 삽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주요 프롬프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knowledge 부분에 문서화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지침들 중에 일부 내용들도 knowledge 부분에 업로드 파일을 통해서 등록할 수도 있어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SEO 글을 뽑아주는지 한번 볼까요? 그럼 저는 목록 중에서 아나브 클래스 SEO 블로그를 다시 클릭해 볼게요. 자, 블로그 글을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된 문서를 등록하셔도 되시고요. 첨부 파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제만 입력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으로 팔로우 늘리는 법, 인스타그램 쇼츠 노출과 도달률을 높이는 방법, 이런 주제들을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본문 내용들을 어느 정도 정리된 게 있다 그러면 프롬프트 창에 본문 내용을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내용을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블로그 글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할까요? 아나브 SEO 블로그 이걸 클릭할게요. 저는 인스타그램 도달률 및 노출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입력을 해도 지금 이 빌더는 SEO 블로그 글을 작성하기 위한 지침 내용을 분석해서 SEO 블로그 글을 작성을 해줍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침에 입력되었던 SEO 최저가 제목부터 작성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설명을 보시면 인스타그램 도달률 및 노출을 늘리는 방법에 대한 SEO 최저가 블로그 게시물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키워드 목록 같은 경우는요,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를 각 본문에서 2개, 3개 정도씩 적절하게 추출을 하고요. 그리고 검색 강도가 높은 부분들도 다 체크를 해주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작업을 할지도 이렇게 리스트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SEO 최적화 제목을 생성해주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마케팅의 핵심, 도달률과 노출을 높이는 전략. 마케팅을 위한 분이면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리고 인스타그램 도달률 증가, 실천 가능한 전략과 팁, 이런 제목도 있습니다. 키워드 목록 보실까요? 인스타그램 도달률, 인스타그램 노출, 이게 메인 키워드입니다. 본문 요약까지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서브 키워드도 인스타그램 전략, 상호작용, 인스타그램 팁, 이런 식으로 해서 서브 키워드를 만들었고요. 이런 내용들은 본문에 적절하게 잘 녹아져 있을 겁니다. 자, 중간에 멈췄죠? 여기 컨티뉴 제너레이션을 누를게요. SEO 최적화를 위해서 메타 디스크립션과 메타 키워드까지도 다 지금 메타 태그 안에 설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문 글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 5,000자 이상의 SEO 블로그 글을 작성해 주세요 라고 하겠습니다. 자, 작성 시작되고 있죠. 여러분 어떤가요? 자, 여러분 문장 한 문장으로 지금 여러분들은 한 3분에서 5분 정도 만에 SEO 최적화 블로그 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 부족하면은 여러분들이 서칭한 정보나 또 여러분들의 정보 지식을 조금 보완해서 블로그 글을 작성할 수 있겠죠. 추가 프롬프트를 넣을게요. 각 섹션별로 더욱 자세하게 글을 작성해서 5,000자 이상의 SEO 블로그 글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글을 써줄 겁니다. 이렇게 HTML 코드 블록에 작성해준 글에서 특정 섹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글을 얻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추가 질문을 하면 됩니다. 저는 추가 프롬프트를 이렇게 입력할게요. 1번 섹션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내용을 얻고 또 글을 길게 늘고 싶을 수 있잖아요.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퀄리티 있는 글, SEO 관련된 글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컨텐츠 전략 세우기에 예시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주의할 점은 코드 블로그로 작성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글의 내용을 봐야 하니까 코드 블로그로 하면 또 이걸 같이 보기가 어렵잖아요. 또 HTML 미리 보기 페이지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봐야 돼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렇게 코드 블로그로 작성하지 않고 그냥 글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인스타그램 도달률과 노출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죠. 좀 긴 글을 작성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이 짧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각 섹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가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이렇게 글을 이끌어내면 됩니다. 대부분은 챗GPT를 통해서는 정보성 글 중에서도 객관적인 글들을 쓸 때 많이 유용할 수 있어요. 수익화 블로그 글을 쓸 때 글의 양들을 좀 여러분들이 빨리 늘리고 싶을 때 챗GPT를 통해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챗GPT를 쓴 글이 유사문서, 중복문서가 되진 않습니다. 명령어 자체가 되게 유치하고 너무도 일반적인 명령어다 그러면 답변도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챗GPT 프롬프트를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중복문서나 유사문서가 있을 수 없는 컨텐츠 프롬프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Continue Generation. 지금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죠. 적절한 컨텐츠 전략의 예시를 작성해 주세요 라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처럼 이렇게 컨텐츠 전략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을 통한 스몰 비즈니스 운영을 위한 블로그 글을 충분히 작성할 수 있겠죠.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죠. 자, 이번에는 문서만 등록해도 블로그 글을 작성해주는 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서울시 보도자료 중에서 보도자료의 내용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보도자료는 말 그대로 널리 알려질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보도자료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글을 쓰는 게 저작권 위반은 아니겠죠. 다양한 정부 지원이라든지 복지 관련된 뉴스라든지 정보, 그리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블로그 글을 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가져올게요. 자, 이 글을 문서로 등록을 할게요. 자, 이렇게 가져왔죠. 자, 그럼 문서를 첨부해 볼게요. 네, 이렇게 문서가 첨부됐죠. 자, 그러면 지침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냥 한 문장이면 돼요. 그러면 SEO 블로그 글을 이렇게 블로그 전용 빌더의 목표대로 SEO 블로그 글을 잘 작성해 줍니다. 네, 저는 이렇게 지침대로 첨부된 문서의 내용을 SEO 블로그 글로 작성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볼까요? 먼저 첨부된 문서를 확인하고, 그리고 지침에 혹시라도 첨부된 문서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SEO 최저가 제목,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 그리고 SEO 본문 요약,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설정한 대로 정확하게 써주고 있죠. 여러분들이 내용을 한번 익히기 전에 이렇게 블로그 글 내용들만 봐도 어떤 글로 어떻게 써야 할지 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대로 쓰는 것이 성향상 좀 맞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자세하게 SEO 블로그 글을 써줌으로 인해서 이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만의 글로 작성을 할 수도 있겠죠. 보시면 목차도 첨부된 파일을 기반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3,000단어 이상의 글로 작성하겠다고 이렇게 글을 써주고 있고, 이 글은 지침에 있습니다. 지금 블로그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대기 중에 있죠. 자, 코드 블록이 아니라 일반 텍스트 글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한번 볼까요? 코드 블록으로 보면 좀 같이 보기가 불편하니까요, 일반 네이버 블로그나 그런 글처럼 그렇게 글을 작성해 달라고 다시 명령을 해볼게요. 저는 다시 추가 프롬프트를 썼습니다. 이제 SEO 블로그 글을 작성해 주세요. 목차를 기반으로 한글로 5,000자 이상 또는 3,000단어 이상의 긴 글을 작성해 주세요. 주의할 점은 코드 블록으로 작성하지 마세요. 기존 지침이 코드 블록으로 작성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코드 블록으로 원하지 않아서 이 한 줄을 더 추가한 겁니다. 실행을 했고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글을 써주고 있죠. 자, 보겠습니다. 행사 개요부터 하나씩 글을 써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보도자료라든지 관련 지자체 사이트에 해당 행사 내용들을 좀 추가하시면 되겠죠. 오늘은 이렇게 나만의 SEO 블로그 글 작성으로 수익을 좀 더 높이기 위한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GPTS, 나만의 GPT들의 모음, 그 중에 아나브 클래스 SEO 블로그처럼 여러분들만의 빌더를 만들어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나브였습니다.